안녕하세요. 스토리브라더스의 축구 읽어주는 남자 바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두 개의 심장을 가진 미드필더이자 양발잡이의 대표주자, 유벤투스가 인정한 역대 베스트 11에 꼽히는 선수이자 발롱도르 수상자, 그리고 이태리어로 프리아 체카, 체코의 분노라고 불리는 사나이, 바로 파벨 네드베드입니다. 네드베드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1972년 8월 30일 체코슬로바키아의 작은 마을인 체부에서 태어난 네드베드. 그는 전직 축구 선수였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축구에 대한 사랑만큼은 어렸을 때부터 특출났는데요. 그러한 열정은 5살의 어린 나이에 타트란 스칼라에 입단하는 동기가 되었죠. 그와 동시에 재능을 갖췄던 네드베드는 여러 팀을 옮겨다니며 프로 선수의 꿈을 키워갑니다. 후에 집에서 60마일이나 떨어진 스코다 풀젠으로 이적한 네드베드는 매일 4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다니며 훈련에 참석했고, 특유의 성실함으로 매일 12시간씩 양발을 다루는 훈련을 했다고 하죠. 그 결과 나중에는 어느 쪽이 더 나은 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양발잡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재능을 인정받았던 네드베드는 더 큰 무대인 유럽 대륙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당시 체코슬로바키아 법에 따라 32살 미만의 선수는 외국으로 이적할 수 없었고 군복무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1989년 네드베드에게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공산주의였던 동독과 발칸반도 국가들이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고, 네드베드도 이에 많은 것을 느끼며 체코슬로바키아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평화 시위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최초의 민주적인 선거가 치러졌고, 결국 32살 이상의 선수만 이적이 가능했던 법은 사라지게 되죠. 그로 인해 유럽 무대를 노렸던 네드베드에게도 청신호가 켜지게 됩니다. 이후 네드베드는 군복무를 위해 우리나라의 상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두쿨라 프라하에서 2년을 보냈고, 이후 군복무를 모두 마친 1992년에는 체코에서 가장 큰 클럽 중 하나인 스파르타 프라하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국방의 의무까지 다 해내며 모든 짐을 완전히 털어낸 네드베드였지만 프로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유난히 성격이 불같았던 네드베드는 상대를 걷어차는 등 기행을 보이며 처음 6경기에서 3번의 퇴장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네드베드는 매 경기가 끝난 후 조명이 꺼질 때까지 훈련을 계속했고, 그러한 노력과 함께 자신의 단점을 보완해가며 팀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갑니다. 그렇게 1992년부터 1996년까지 프라하에게 3번의 리그 우승을 안겨주게 된 네드베드는 유로 1996을 준비하던 체코 대표팀에 소집이 되죠. 하지만 당시 체코는 체코슬로바키아 해체 이후 첫 메이저 대회 진출에 나선 팀이었고, 그로 인해 큰 기대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네드베드는 체코를 이끌고 조별리그부터 이변을 만들어냈고, 두 번째 경기였던 이탈리아를 상대로는 커리어 첫 국가대표 득점과 함께 팀을 승리로 이끕니다. 이후 체코 대표팀은 러시아, 포르투갈을 상대로도 승승장구를 이어가며 준결승까지 진출하게 되죠. 그리고 준결승에서 만난 프랑스, 당시 프랑스는 지단과 블랑 등 슈퍼스타들이 질비했었지만 네드베드는 엄청난 활동량으로 상대를 괴롭혔고, 결국 승부차기 끝 승리를 거두며 체코를 결승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후 결승에서 만난 독일, 체코와 네드베드는 결승전에서 독일을 상대로 막강한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결국 비어호프에게 골든골을 허용하며 2대1로 패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체코에게 유로 준우승이란 성적은 기대 이상의 성적이었고, 그 이변을 만들었던 체코 선수들은 국제 무대에서 수많은 러브콜을 받게 되죠. 단연 그중 가장 뜨거웠던 선수는 파벨 네드베드였습니다. 네드베드는 특히 PSV의 적극적인 구애를 받았는데요. 그렇게 PSV와 네드베드는 구두 합의에까지 이르렀지만 이후 마음이 바뀐 네드베드는 로마에 떠오르던 푸른 물결 라치오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라치오는 당시 엄청난 투자와 함께 스쿠데토를 꿈꿨고, 그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네드베드가 있었습니다. 그는 데뷔 시즌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환상적인 경기력을 시즌 내내 보여줬고, 첫 시즌 32경기에서 7골을 기록하며 쾌조의 출발을 알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이었던 97-98 시즌에는 에릭손 감독 밑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첫 3경기에서 무려 4골을 기록하며 팀의 핵심 중 핵심으로 거듭났고, 그의 힘입은 라치오는 1997년 11월부터 다음 해인 1998년 4월까지 24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와 함께 코파 이탈리아 우승, 그리고 UEFA컵 준우승까지 이뤄내게 되죠. 그리고 98-99 시즌에는 비에리, 미하일로비치, 살라스 등 새로 영입된 선수들과 함께 스페르코파 이탈리아니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시즌을 출발했고, 위너스컵에서는 팀을 결승까지 이끄는데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결승에서 만난 마요르카를 상대로는 결승골까지 기록하며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데요.
이후 이 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위너스컵의 마지막 득점이 되기도 하죠. 그렇게 승승장구를 이어갔던 라치오와 네드베드, 그러나 리그에서는 AC 밀란에게 승점 1점을 뒤지며 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최우선 목표였던 스쿠데토를 아쉽게 놓쳐갔던 라치오, 이제는 투자의 결과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라치오는 베론 시메온의 인자기를 영입하며 더욱 체급을 키워갔고, 다음 시즌이었던 1999년에는 슈퍼컵에서 챔피언스리그 위너였던 맨유를 상대로 승리를, 그리고 코파 이탈리아에서도 다시 우승을 거머쥐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리그에서 2위였던 유벤투스를 승점 1점 차로 따돌리며 26년 만에 스쿠데토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국내 더블을 기록했던 라치오와 네드베드, 이제 이탈리아 최고의 선수로 거듭났던 네드베드였지만 영광의 시대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시즌 네드베드는 재계약을 맺었지만 무분별한 영입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던 라치오는 결국 선수들을 팔아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네드베드는 맨유와 첼시 등 여러 클럽들과 링크가 났었고, 이에 네드베드는 자신의 주급을 삭감해서라도 팀에 남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라치오는 네드베드를 떠나보내죠. 마침 당시 유벤투스는 지단이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며 큰 공백이 생겼었고, 그 공백을 네드베드로 메꾸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네드베드는 4천만 유로, 당시로서는 거액의 이적료와 함께 유벤투스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거액의 이적료에 비해 네드베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첫 시즌을 보냈는데요. 팀은 그 시즌 리그 우승을 차지했지만 시즌 내내 리그 4골에 그쳤던 네드베드, 이적 전 기대에 비하면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던 첫 시즌이었습니다. 이후 네드베드는 02-03 시즌이 돌입하기 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오프 시즌 훈련에 돌입합니다. 그러한 노력 끝에 02-03 시즌 네드베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특유의 시야와 밸런스는 더욱 빛나기 시작했고, 체력과 창의성은 말할 것도 없었죠. 그렇게 당시 유벤투스의 날개를 맡았던 네드베드와 카모라네시는 리그를 완전히 지배해가기 시작합니다. 네드베드는 라치오, 로마, AC 밀란 등 중요한 경기들에서도 중요한 득점을 만들어냈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활약을 이어갑니다. 그중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기록했던 득점은 팀을 준결승으로 이끌게 되죠. 그렇게 준결승에서 만난 레알 마드리드, 당시 유벤투스를 떠난 지단과 네드베드의 맞대결로 관심이 모아졌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1차전은 레알이 홈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며 유벤투스는 2차전에서 2골차 이상의 승리가 필요했는데요. 그렇게 맞이한 2차전, 유벤투스는 일찌감치 공격을 퍼부으며 전반 12분 트레제게의 선제골, 43분 델피에로의 추가골로 2대0 앞서갔고, 73분에는 네드베드가 쐐기골까지 기록하며 결승에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그렇게 이미 합산 스코어 4대2로 앞서갔던 유벤투스, 하지만 후반 82분 네드베드는 맥 머너먼을 상대로 파울을 범하는데요. 이미 이전 경기들에서 받은 카드로 옐로 트러블에 걸려있던 네드베드는 카드를 직감하고 곧바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결국 다음 경기 출전 정지를 당하게 된 네드베드였습니다. 레알과의 경기는 합산 스코어 4대3으로 드라마를 만들어냈던 유벤투스였지만 네드베드의 출전 정지로 유벤투스는 비상이 걸렸고, 결국 네드베드가 빠졌던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AC 밀란에게 패하며 유벤투스는 준우승에 그치게 됩니다. 물론 챔피언스리그에서 아쉬운 결과를 낳게 된 네드베드였지만 그에 다시 유벤투스가 스쿠데토를 들어올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챔피언스리그에서의 맹활약은 네드베드를 유럽 최고의 선수로 이끌기 충분했습니다. 그로 인해 영국 축구 매거진인 월드사커가 선정한 올해의 축구 선수가 되었고, 이후에는 앙리와 말디니를 제치고 발롱도르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1961년 마소푸스트 이후 발롱도르를 수상한 최초의 체코 선수가 됐던 네드베드였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를 이어간 네드베드는 유로 2004의 체코의 주장으로 출전하게 되는데요. 네드베드를 앞세운 체코는 네덜란드와 독일이 속했던 조별리그에서 로테이션까지 돌리며 가뿐하게 토너먼트에 진출했고, 이후 덴마크와의 8강전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8년 만에 다시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준결승에서 만난 그리스, 그러나 네드베드는 경기 중 무릎 부상으로 인해 교체가 되었고, 핵심이 빠졌던 체코는 그리스를 상대로 연장 승부 끝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충격적인 패배 끝 네드베드는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하죠. 이제 소속팀에만 매진할 것을 다짐했던 네드베드는 04-05 시즌 그리고 05-06 시즌까지 폼을 이어가며 유벤투스에게 다시 두 번의 스쿠데토를 안겨줍니다. 그러나 05-06 시즌이 끝난 후 유벤투스는 단장인 루치아노 모지가 당시 축구계 주요 인사들과 커넥션을 통해 승부 조작에 연루된 것이 드러나면서 직전 시즌 스쿠데토를 박탈당하는데요. 또 그와 함께 세리아 B 강등이라는 징계를 받게 되죠. 그로 인해 칸나바로, 튀랑, 줄라탄, 잠브로타 등 많은 스타들이 팀을 떠났고 완전히 망가져버린 유벤투스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 부상이란 악재도 덮쳤던 네드베드는 은퇴가 다가왔다는 루머들을 일축해갑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기죠. 나는 녹색 잔디만 있다면 세리아든 B든 상관없다. 이제부터 세리아 B는 나의 챔피언스 리그가 될 것이다. 나는 유벤투스의 팬들이 준 사랑에 보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내겐 팀 내 최애 연장자로서
어린 선수들에게 경험을 전수해줄 의무가 있다. 유벤투스는 항상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걸 돕는 것이 내가 할 일이며 내가 유벤투스에 있어야 할 이유다. 그렇게 델피에로와 부폰, 카모르네시, 트레제게 그리고 네드베드가 남았던 유벤투스는 다시 희망을 살려갑니다. 그렇게 06-07 시즌 유벤투스는 키엘리니, 마르키시오 등 젊은 선수들과 함께 성장하며 리그 1위를 차지. 그 시즌 네드베드는 세리아 B에서 11골을 기록하며 유벤투스를 1년 만에 다시 세리아로 복귀시키죠. 그렇게 돌아온 세리아에서 네드베드는 주전 왼쪽 윙어로 활약을 이어갔고 이후 다시 유벤투스를 챔피언스 리그에까지 복귀시킵니다. 이후 은퇴를 이미 암시한 네드베드는 08-09 시즌의 라치오전에서 후반 83분 교체로 나오며 홈팬과 원정 팬들에게 기립박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2009년 여름 은퇴를 선언하죠. 그렇게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유벤투스 소속으로 327경기에 나서며 148골, 12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유벤투스의 심장 네드베드. 그리고 네드베드의 이 출전 기록은 현재까지 유벤투스 비이탈리아 선수의 최다 출전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특유의 활동량으로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며 팬들의 향수를 유발하고 있는 네드베드. 과연 현재 유벤투스의 부회장 자리를 맡고 있는 네드베드가 선수 시절 거머쥐지 못했던 비기어를 유벤투스에게 안겨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2개의 심장을 가진 남자 네드베드의 이야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